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불타는 금요일을 화끈하게 책임지는 쌍교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정치적 우라병을 최전선에서 책임질 정치적 경호실장이 아니고 국민적 경호실장 국민 삼촌 이쌍교입니다. 저는 화끈한 밤을 책임질 망치부인입니다. 화끈한 아니에요. 화끈한 금요일 밤을 책임질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봐라, 이 또 옆에서 다구리 놓고 말이야. 내가 그 사투리를 좀 쓴다고 해서 그 오라방이 그 아니 그런 소리 우리 하면은 시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팩트 방송 재미없대요. 그래서 왜 재미없냐 했더니 이쁜 척만 하고 내가 원래 이쁜 거거든. 이쁜 척만 하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이상이 넘지 미모 수준 자체가 여기 카메라가 문제야. 카메라가. 그러니까 지금 개인 방송하는 그 카메라가 문제고 지금 여기는 HD야 HD. 자, HD가 문제예요. 예. 이 화질 자체가 딱 지금 망치 부인은 화장을 안 한 얼굴입니다. 화장은 하지 않은 얼굴이고 피부가 직접 여러분 보시면은요 피부 진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피부 살아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고. 야. 친환경 오일 관리. 자, 그러면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교와 망치 불타는 토크쇼는 시청자 후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입니다. 현재 시청자 인원은 928명입니다. 저번 주보다 5명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안 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 좀 주셔야 됩니다. 물 좀 주십시오. 자, 우리가 그 방송을 저번 주 1회 했잖아요. 그죠? 네. 1회 했는데, 팟빵에 이렇게 보니까 1회 방송에 우리 팟빵이 대충 한 6,600개 정도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팟캐스트가 그렇게 많아요? 예, 아이튠즈 빼고, 이제 팟빵에 뭐 아이블로그도 있고, 이렇게 이제 팟빵에서 이제 보면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팟캐스트만요? 우리나라 팟캐스트 대부분 다 모여 있는 그게 거죠. 6,600개나 그렇죠. 돼요? 많이 돼요. 와. 거기에서 우리가 1회 방송을 했는데 망치 부인 때문에 막 수익 상승을 해서 13위까지. 내가 그 누구는 그런 댓글을 달았어. 망치 부인 덕을 그 쌍교 형님이 뭐라 하더라? 이 크게 보고 있다고. 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망치부인 방송은 90이라더만. 망치부인 덕분인데 어떻게 쌍규와 망치는 13이고 망치부인 방송 90위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시너지 효과는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내 방송도 100등 정도 뭐 90등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 날 13등 할 때 우리 둘이 등수를 비교해 봤거든. 산출이 안 돼. 둘이 합쳐지니까 13등을 한 거야. 그래서 나도. 그 우리 따로따로 하면 점수가 따로 안 나와. 그 합쳐놓으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명 영어로 일주일 내내 같이 할까요? 안 돼. 그래서 그 팟캐스트를 많이 이렇게 댓글도 많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댓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 한 댓글 중에 상규 형님이 저번에 뭐 머리 민다는 이야기 하시는 거 있어요? 네, 삭발. 무슨 조건을 그런 거 있죠? 그때 국정조사 제대로 안 하면 삭발하겠다. 그럼 국정조사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안 미룬 거잖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대로 민주당이 안 싸우면 삭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김한길 대표가 제대로 안 싸우면 삭발하겠다 했는데 막 천막 치고 막 침대에 갖다 놓고 막 이래가지고 또 못 갔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삭발하겠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자꾸 제대로 해서 지금까지 못 갖고 있는 중이죠. 그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좀 별로 댓글이 유효하진 않은 것 같아. 그게 쌍교 형님이 망치 부인 밀고 시작하십시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무슨 약속을 했겠구나. 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예, 동시 시청자 평균이 주간 3,000명 되면 삭발합니다. 삭발 못합니다. 제 삭발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니 그 삭발할 경우는 지키지 내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주간 평균 3,000 나오면 삭발합니다.
그리고요, 네. 너무 자주 웃지 마세요. 왜? 여기 지금 가을 허섭이가 보고 있어요. 그건 저는 누군데? 정말 쌍규님한테 아무 관심 없습니다. 네. 오로지 카메라만 보고 네. 방송할 겁니다. 약속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댓글 대부분의 제가 보내 댓글을 제가 봤는데요. 격려가 많아요. 격려가 대부분. 격려가 예, 격려가 많고 그리고 한 100개로 치면 한 5개 정도는 뭐 야유. 그건 내가 보니까 이 기존에 가지고 안티팬이 좀 있는 것 같아. 망치 부인에. 우리 115만 안티들 뭐 하고 있지? 좀 분발해야지. 댓글이 100개밖에 안 달렸대. 자, 오늘은 저기 백만송이 댓글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심수봉 노래 잘합니까? 심수봉. 아, 제 노래 잘 못해서. 백만송이 있잖아. 네, 응?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심수봉 누나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 심수봉 또 옛날 박정희 대통령하고 벽에 가려놓고 노래 불렀잖아요. 병풍 뒤에서 예. 노래 불렀던. 근데 이제 지금은 병풍 뒤에서 이제 백만송이 이상의 댓글을 다는 어두운 진실들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저 망치 부인의 탁월한 이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해석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122만 개도 사실 그거 검찰이 센 숫자만 그거 아니에요? 네. 이게 한마디로 다른 거는 뭐 지금 얘기 나온 거에 의하면 사이버 사령부가 2천만 개를 목표로 댓글을 달기로 했는데 2,300만 개를 달아서 훈장 받았다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사고 친 건 수천만 개, 2,300만 개 이상을 달아놨는데 그 중에 검찰이 센 게 122만 개. 그러니까 아직 못 센 게 2,200개, 2,200만 개, 2,180만 개는 아직 못 센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120만 개 정도면 원래 원글은 한 2만 6천 개 정도 돼요. 2만 6천 개. 그러니까 2만 6천 이를 분석을 이렇게 전체 보내 대선 개입 반 그리고 정치적인 것. 근데 이제 제가 종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예를 들은 이해수 예를 들더라고. 이해수가 한 번 글 쓰면 150만 정도 전부 다 팔로우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잖아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달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 아니 이회수 작가님한테 뭐 국정원장 자리를 준다든가 국정원 직원 자리를 주고 나서 그 팔로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이해가 되는데 뭐 이회수 작가님이 혹시 국정원 직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돈도 안 받았지. 그 아닌데 왜 그거 갖고 시비를 걸고 그러실까나? 그래서 또 최근에 또 보면 이해수 또 진짜 사나이고 오늘 강연 통편집. 통편집됐잖아요. 네. 그걸 트위터에 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살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그 프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저는 막 이 군대 문화를 미화하는 프로를 안 좋아하는데 난 기본적으로 왜 불렀냐 이거야. 아니 천안함 강의를 하는 천안함대에 왜 이회수 선생을 불렀을까? 난 부른 의도부터 웃기고 거기다가 무슨 군대도 안 갔다 온 하모 씨가 시비 걸었다고 그걸 통편집하고 나는 그 PD가 더 웃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하모 씨도 이제 자기가 맞대응을 하면서 가고 싶었으나 그게 옛날에 학생운동 전력제문을 못 간 거야. 자기를 안 부르고 이회수 선생 불렀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네. 그 빈정이 강한 거야, 빈정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지는 면제니까 못 간 거지. 면제했지. 빵도 갔다 오셨잖아요. 국립호텔에 옛날에 갔다 오셨어. 뭐 얼마나 있었는데요? 그건 몰라 나는. 내가 군대 안 가려고 거기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건 그렇지 아니고? 않겠지. 우리가 안만 알 수가 없지 뭐. 근거 있게 이야기해야 되잖아. 전 이름은 잘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시비 걸었다는 얘기밖에 몰라요. 제가 그쪽 사람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왜? 의도적으로 기억을 안 하는 거지. 아니요, 저는 이름이나 얼굴에 참 약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 결혼식 날 이제 내가 술이 이렇게 취해 있는데 어떤 분이 한복 입고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주머니 많이 뵀는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내가 네 시어머니다 그랬고 그때가 두 번째 보는 날이었는데. 근데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 지휘 있는 검사들보다는 일선에서 지금 수사 검사들이 지금
오늘 뭡니까? 120만 개. 120만 개 맞죠? 120만 그 수치는 나 잘라서 120만 개에 이거를 공소장 2차 변경을 안 해주면은 사표 내겠다. 사표 내겠다. 전원 사퇴하겠다. 전원 사퇴하겠다. 이렇게 깡다구 있게 미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 일주일을 밀었다면서요. 예. 떡 내려서 이제 지금 하니까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논리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특검제 이야기 하느냐.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야기를 해봐. 망치 부인이 또 독특한 해법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오빠 내가 여기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방송이면 막말을 하는데 괜히 또 여기서 얘기했다가 막 팩트 문 닫아라 막 그럴까 봐. 그러진 않지. 우리 115만 안티들아 조용히 해라. 일단 한번 들어봐. 일단 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 뭐 120만 건의 트위터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갖다 이제 검찰이 제대로 공소장 변경을 했으니까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특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얘네들이 한국말에 워낙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 대통령부터 그 요 밑에 있는 애들까지 걔네들도 술 먹고 일본 노래 부르면서 좋아한다면서요? 예, 뭐 대통령은 밖에 나가면 불어로 연설, 한국인들 쭉 앉혀놓고 불어로 연설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불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는데 외국어는 참 잘하세요. 딱 하나 한국말만 잘 못해. 예, 한국말로 소통하는 게 조금 못 되는 것처럼 그 당도 한국말을 못해. 예, 지금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특검을 어느 범위까지 하자는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각자의 차이를 그러니까 양보할 거 양보하고 차이를 좁혀가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특검은 국정원 트위터만이 아니라 국정원이니 또 이 국방부니 보훈처니 행안부니 기타 등등 총체적인 지난 대선에 대한 부정에 대한 특별검사를 하자는 건데 국정원 트위터 120만 개 공소장 변경했다고 특검 필요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또 공정한 수사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들이 뭘 공정했어. 일주일 동안 수사도 못하게 막고 말이에요. 공소장 변경도 하지 말라고 외압 넣다가 이 검사들이 몽땅 다 사표 쓰면서 까버리겠다 이러니까는 허락해준 죄 무슨 공정수사라는 얘기를 하실까나?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잠시 봤는데 원세원 전 원장이 지금 반발을 한대요. 나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간에 이 총체적 선거 이 대선에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하는 것들이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암묵적인 코드가 서로가 합의된 코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정도는 그것들이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꾸 재판 하나씩 하면 또 공소장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도 참을 데가 없지 않느냐. 내만 죄를 짓느냐.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면은 같이 죽자. 이제 이런 식 분위기인 거야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지금 검찰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를 괴롭게 옛날에 있잖아. 전두환 장군님 이야기하듯이 왜 나만 갖고 이래 이런 거잖아. 이런 게 내가 분명히 우리 일선에서 지금 이 정치개혁 국정원 정치개혁에 있는 이 트위터 그리고 댓글 하는 검사들이 지금 통제가 안 되니까 정의 검사니까 아마 내 생각에 뭔가 한 개 티 나올 것 같아 조만간. 나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회장 부인 뭐 빵 사는 척 해놓고 밖에 나와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실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 제대로 살겠어요. 뭐 중간에 형집행 정진이 뭐니 이러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뭘 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다만 뭐 명예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좀 적당히 하자 뭐 이런 식의 압력은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120만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학대 재산인데 지금 또 한 개 또 남아 있어요. 미국 본사에 있는 트위터 이 수사 결과 지금 안 나왔거든. 지금 많이 다를까요? 더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본사에 있는 서버에 있는 기록들을 지금 미국의 공조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
법무부 장관이 그거 안 했다면서요. 예, 안 했는데 거기 만약에 오면은 예. 이 일이 더 커지죠 지금. 더 확대될 수 있지. 하긴 그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IP라든가 예. 뭐 이런 다 부분들을 나오지. 찍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새누리당이 지금 공소장 이야기하면서 일부에서 빠졌다는 처음에 있는 기소할 때가 처음에는 몇 건이냐면은 여기 5만 건에서 반 이상이 개인 거다. 민간인. 예, 민간인 거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그것이 이 연간 분석이 있거든요. 제가 통계학은 잘해요. 제가 네. 그런 쪽에 책도 써서 이렇게 무식해 비지만은 그러면 이것을 상관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네. 각기 있는 키워드에 맞춰버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도가 국정원의 댓글 알바 요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지금에 있는 이 팩트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논리적 의심은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또 그러니까 괜히 이야기하다 또 그 이야기 될 수가 있으니까. 민간인이 쓴 2만 몇천 건을 제외한 건 예. 이게 국정원 범죄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지금 그 우리의 목표는 한 놈만 팬다 정신으로 그렇죠. 국정원 직원들 그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 부분을 제외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커넥션은 이미 뭐 우리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걸 예.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뭐 그 삭제된 트윗이라든가 관계도가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120만 개 나오고 이제 강화문 그 시위도 하고 처음으로 행진도 하고 이게 처음으로 지금 나는 이제 여러분 그래픽 보시지만은 지금 강화문 강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서 왜 하지? 더 들어가 해야 되는데 좀 더 못 들어가게 지나가면 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어떤 행터 소수하고 또 쫄쫄쫄 걸어가야지. 행진고수 시청에서 저까지 가면 별로 안 된다니까. 내 거리 안 된, 그거 알잖아, 저거, 거리가. 100m 해놓고 행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네, 되지. 이명박 예. 정부 때 제가 청와대를 가려고 예. 저 이제 광화문 뒤쪽 예. 그리고 이제 골목으로 갔어요. 예. 아, 근데 날 알아봐서 그런지 예. 아니 내가 실수한 거지. 정경한테 물어봤어. 청와대가 어디예요?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안 저쪽입니다. 되지. 그래서 딴 데를 예. 알려준 거야. 예. 내가 빽빽빽빽 돌다가 내가 이렇게 결국 늦었다는 거 아니야. 아, 내 다음번에 예. 그때는 구글 지도를 내가 몰라가지고 예. 다음번에 내가 놓치지 않겠어. 내가 저 지리 대충 다 잘 알아. 다음에 오빠랑 같이 다음에 갈까? 내가 같이 가. 알았어, 내가 알았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캐릭터가 우리가 바뀐 것 같아. 저번에는 첫 번째 방송할 때는 내가 이 쌍칼인데 내가 바꿔 올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한쪽에는 내가 그 장미로 바꿔 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쌍안경이야. 그 쌍망안경. 밀도 있게 보라. 이런 거고. 아. 망치 부인 바뀌었네. 뽕망치로. 그 뿅망치는 내 망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참 안 받아들여지네. 왜 그럼 전에 망치가 또 해먹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게 원래 제 예. 망치는 예.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예. 그 조그만 머리가 게 있잖아. 작은 예. 응? 그런 망치. 예. 이렇게 막 무식한 망치 아니고 아이고, 조금씩 깨는 거. 아주 조금씩 아. 조금씩 깨지만 꾸준히 깨나간다는 그런 의미의 망치인데 그게 어떻게 안 되네. 참. 근데 그걸 저 그림에 또 내 생각에는 그 쇼생크 탈출에 그 하면은 또 울진 않아. 내가 볼 때는. 내가 좀 이 디자인적으로 좀 알거든. 또 봐라 또 이게 객관적으로 팩트를 이해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 삐졌어. 비판과 이렇게 상호 토론이 돼야 되지. 이걸 삐졌어. 한다고 뭐 망치 하나 지금 바꿨다고 또 내한테 말이야 다구리 놓고 망치 부인의 망치의 의미가 그만큼 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알았어요. 내가 여기 오빠 나와버리니까 내가 참겠어. 내 나발이도 않고 나도 지금 김태일 대표하고 뭐 나가라 하면 우리는 그냥 짐 싸들고 나가야 돼 우리가. 그런 거야? 예. 이게 이제 출연진 개인 방송 우리가 뭐 오는데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 근데 하여튼 캐릭터 그려준 우리 스텝 팩트 TV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 네. 우리가 이 하는 거 그래도 다음에 이렇게 뿅망치 조금만 작게 해줘. 뽕망치. 그래서 나는 저기 뽕망치가 좀 마음에 드는데 왜냐면은 기존의 이미지가 개인 방송에서 좀 이미지가 세잖아. 아니 망치 부인 아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 뿅망치 부인도 있어. 그 사람. 뽕망치. 그거는 시사 방송인가? 아니에요. 그 하여튼 좀-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19금이에요, 19금.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를 볼 때 지금 변경 신청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대통령이 이명박 이 양반하고 원세훈하고 관계를 해서 이명박 이 양반 또 법적인 처리를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오늘 시국미사에서 예. 박근혜 사퇴 이런 얘기가 예. 나왔는데
박근혜 사퇴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네. 저는 좀 밟아야 될 절차가 있다. 맞죠. 그 이제 지금 소위 이제 그쪽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전공로라든가 전교조에서 지난 대선 때 조직적으로 뭐 트윗을 달았다. 예. 그러면서 뭐 122만 건에 능가하는 그만큼 많은 숫자의 트윗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가령 뭐 이회수 선생의 트윗을 RT하거나 네. 뭐 150만 건에 뭐 영향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전공로 전교조 이회수는 개인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국가기관의 국가의 지시 한마디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썼냐 안 받고 썼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국방부부터 모든 부처가 네.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범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댓글 썼다는 게 범죄가 아니야.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쓰면 그게 범죄인 거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그게 불법인데 예. 이걸 전공로 전교조로 막 물타기를 하고 이회수 씨 트윗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 논점을 흐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122만 건보다 사실은 더 많다라고 봐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걸 시킨 주범이 누구냐.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총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우리 촛불이나 소위 이제 이 국정원 범죄 관심 있는 분들이 먼저 우선 그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 건 이명박의 책임을 묻는 문제. 네.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망치부연하고 생각이 거의 좀 비슷한데, 그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사이버사에서 매일매일 보고를 매일매일 하고. 보고를 네. 했고, 그러면 이 정도의 내용은 충분하게 보고를 하고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거든요. 그렇죠. 최측근이면은 분명히 독대를 했을 때 이 총체적인 국가기관 대서 개입들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최고 국정 책임자가.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에 지금 있는 이 공모를 같이 했느냐. 이건 되게 이제 어떻게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거는 예? 솔직히 말하기 예. 어렵다고 그건 봐요. 이제 힘든데. 그러면은 지나고 난 뒤에 이 이명박 수사 방해 그리고 왜곡, 그렇죠. 축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커넥션이 있을 거다. 뭐 커넥션까지는 제가 말할 수 예, 없지만 이명박의 범죄를 박근혜 정부가 대를 이어 짓고 있다. 네. 예, 대를 이은 범죄다. 변호해 준다는 거지 네. 지금. 그럼 변호해 주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러게요. 뭐 예? 왜 그럴까? 예? 변호해 주는 이유를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마음은 이해해요. 내가 대통령 퇴진 하야.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형태간에 우리 선거를 통해서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불복은 아니거든.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했으면은 우리가 이 승복을 하는데 지금 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섣불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 예.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이 사건의 주범은 이명박이다. 지금 이제 그 제가 민심 탐방을 예, 지난주에 그렇지. 쭉 해보니까 노인분들의 분위기가 경상도에서도 이건 이명박의 잘못이다. 근데 왜 박근혜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지난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이명박의 범죄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발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계단은 이명박을 처벌해야 된다. 그 여론을 쫙 모아내고 근데 왜 이명박을 처벌하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왜 박근혜는 이명박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수사를 방해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하지 않는 박근혜가 책임지고 뭔가 해야 된다. 요렇게 계단과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막 이거 가지고 또 만약 댓글 지금 달리지 싶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의심들이 국민들과 같이 뚜벅뚜벅 가야지만이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뭐 도청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 2년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우리가 어떨 때는 서글플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나는 어떨 때 꿈을 곳에는 꾸면은
잡혀가는 꿈을 나는 옷에 꼬여 이렇게 꿈 자체를 이제 군바리가 와서 쟤를 탁 잡아가면은 어떨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군인들이 탱크 밀고 팩트 TV하고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 요새는 분위기 자체가. 왜냐하면은 예? 저도 그런 꿈 꾼다고요. 우리가 나이가 젊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우리 상상력이 풍부해 그런가? 안 그런 걸 그러면 봐서 그런 거죠. 두려움을 나는 전두환 솔직히 시대 얘기해서 예. 이 한국 같은 선진국에 그 사대문 안 그 도로에서 페퍼포구가 막 난무하고 그리고 막 그 최루탄 가스가 막 그 터지던 그 상황을 한 달 내내 봤어야 됐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사실 지금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올지 모른다 불안감은 있죠. 불안감 다 그게 있죠. 꿈으로 예. 나타나고 저는 또 웃기는 또 법정 구속도 당해봤잖아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잡아가더니 대선 끝나고 한 석 달 되니까 허위사실 아니라고 풀어주는 거야. 얼마나 황당했는지. 예. 그 인생에 그럼 나는 왜 징역 살았냐 그랬더니 사실을 말해서 그래. 예. 진짜.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서 징역을 살았는데 지금 거짓말한 정문원이니 서상기니 김무성이니 왜 나 안 잡아가냐고. 내가 보니까 저 망치 부인이 저 종교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어디 아니 기독교입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나마 예. 참고 있는 거지. 예. 아니었으면 벌써 사고 쳤지. 내 생각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좀 주는 거야, 그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네요. 왜냐하면 인생에 그러니까 그런- 참는 거지. 예, 너무 참아도 안 돼. 어떨 땐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한번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줘야 된다니까. 맞아. 하나님하고 적극적으로. 좌우지간 하던 얘기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이 박근혜의 사퇴를 얘기하는 걸 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하야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그 문제를 풀어갈 때는 과정을 보여줘서 왜 그 답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부분, 중간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빠진 거야. 이명박의 잘못. 이명박의 문제를 국민들 전체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간 거야. 국민이 이제 거기까지 갔어. 그러면 이명박 처벌, 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박근혜 하야로 가야 된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처벌을 한 2달 전부터 외쳤죠. 예. 2달 전에 외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명박의 죄를 2달 후에 얘기했어. 그럼 이제 지금 얘기 시작했으면 한 2달 뒤에 한 1월 달 정도 되면 국민들이 아 이거 박근혜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시점상, 시간표상. 보통 우리 9시 JTBC의 손석희 9시 뉴스 이렇게 보면 제일 끝에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하면 국민들이 변하고 가지고 있어. 있는 것들이 네. 특검 거의 국민이 한 50% 이상 가반수가 네, 특검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모르겠다. 잘 네, 모르겠다는 네. 사람들이 한 20%대가 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뭐 무슨 그 새누리당이 그리고 보수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30% 이상은 나오거든 기본적으로. 네. 그거 빼면은 국민 대다수는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누구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댓글 달릴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망치 부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마음 더 오죽하겠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과 이 싸움을 장기전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안 하면은 모릅니다. 세상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아까 그 시국미사를 들으면서 오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옛날에 학생 때도 너무나 이렇게 선도투쟁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앞서 나가면 사실 더 많은 다수가 공감을 못한 상태에서 동떨어지게 되고 그 싸움은 꼭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와서 그 오라버니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깨달은 바가 아 이분들이 먼저 앞서 나가 주시고 앞에 서서 이제 왜 박근혜 하야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뜬금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얘기를 해보니까 선배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왜 박근혜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규명하는 게 앞으로 내가 할 일이겠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특검을 하면은 제 생각 그 규명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망치 부인을 변호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 이유든지. 안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부부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댓글 영향받은 적이 없다. 나는 정정당당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하는 행동은 정정당당한 행동이 아니야. 계속 감추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감추면은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뭔가 있는 거는 특검을 통해서 그 시국미사에 제가 신문 어느 신문 첫 미사를 하실 때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왜 뜬금없이 퇴진을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 주장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항상 네. 이 천주교에서 앞서 나갔네요. 신부님이 하두를 네. 던져준 거지 지금. 그러니까는 그 왜 각 교구별로 네. 시국 미사도 일찍 시작하셨고 그 뒤에 촛불이 따라가고 네. 그죠? 그러니까 시국 선언이지. 시국 선언을 네. 먼저 쫙 하시니까 촛불들이 쭉 따라 붙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책임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게 뒤따라가고 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재단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니까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네. 왜냐하면은 원래 네. 신부님이 이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인데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건 지금 뭐 종교 방송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제자들이거든요. 신부님이. 네. 그러면 신부님이 갈 길을 제시해 줬는데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퇴진한다 하면 퇴진 못 하겠다는 이유를 이야기하든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신부의 입장에 신부님은 성직자입니다. 예. 뭐 신부님들 월급 못 받아요. 그 월급 뭐 한 3, 40만 원 받을 겁니다. 아마 신부님들이.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재산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한편 신부님들이 그 제일 끝에 제가 미사를 봤는데 한편 두렵기도 하지만 두렵지도 않다. 내가 생각해 신부님이 뭐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면은 아 이것을 보고 망치 부인이나 우리가 뭐 쌍망치 쇼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풀어내야 된다 그래 실타래를.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게 이제 우리 그건 신부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만약에 그 망치 부인이 이야기를 했으면은 에이 또 망치 부인 또 겁나게 나가네 이렇게 하는데 신부님한테는 아 이거 겁나게 나가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그래도 그럼 뭘 줄 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 푸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예. 7월 달에 예. 제가 그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 예. 이 종교 방송 같아 우리가.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출애굽 부분에서 나오는 예.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재단의 그 이제까지 활동을 쭉 보게 되는데 역시 지금도 사재단이 왜 뜬금없이 시국선언? 네. 그런데 그게 맞았고 지금도 이게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드네요. 신부님이 뭐 법률가도 아니고 네. 신부님은 정의의 입장에서 네. 하두를 던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 자기 자식한테 뭘 예, 남겨주려는 예, 것도 그것도 아니고 없고. 살아서 뭘 더 챙기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오늘 뭐 이 방송이 종교 방송이 아니고 제일 끝에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을 성령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주교님이 그 강주교님이 제가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주교님이 이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촛불의 지금 민심은 성령이라는 건 뭐죠? 바르다는 거예요. 네.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부님을 아까 망치 부인하고 조금 해석이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지. 이제 모자이크다는 거지 우리가. 예. 신부님이 이제 방쯤의 그림을 하나를 그려줬는데 그러면은 각자 하다 각자 보면 이제 답을 색깔을 찾겠지. 이제 이 조합을 하는 거지. 우리 똑똑하지? 그 우리 지금 막 나 막 소름 끼치고 지금 막 그런 역사적인 드라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 현장에 있는 거 우리가 그렇죠. 지금 나 예. 어떡하면 그러니까 좋아. 이제 우리가 모자이크를 하나씩 이제 이렇게 조합하는데 답을 찾아가는. 이제 이 성령이죠, 성령. 난 그때 성령의 바람. 성령이 믿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종교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네.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라는 표현을 내가 했을 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네. 아, 정의구나. 정의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부님이 이야기 하두에 조밀하게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데 네. 모자이크 할 때 좀 모자이크가 원래 이렇게 보면은 진한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모자이크 이렇게 한번 퍼즐 맞추면은 그거 진짜 내가 하기 싫어하거든. 그렇죠. 애들도 하기 싫어해. 뭔지 모르죠. 예. 근데 그게 다 다 하면은 그림이 완성이 나타난다. 되죠. 이런 거죠. 야, 우리 해석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예?
예? 막 짜릿해. 막 느껴져. 예. 느낌 아니까. 예, 느낌 아니까 우리가. 예? 잠시만요. 선물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가실게요. 팩트TV에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깜짝이 928명. 예? 네. 928명입니다. 네. 야, 뭐 오늘 저 종교 방송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뭐 집사입니까? 그러면 네. 그 나이쯤 되면 저 집사입니다. 이 집사. 네. 와, 집사가 이래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예. 뭐 불교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예. 이해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아독존. 예. 예. 우린 모두가 하나입니다. 예.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예. 야, 이 바른 신앙인 이 집사. 네. 근데 저는 가톨릭인데 회원입니다, 회원. 예, 저도 이제 그 해결을 뭐 하나님 하고.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신자였어요. 불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후에 다 받았어. 박근혜 대통령 다 받았어. 절에서도 하고 예, 성당서도 서강대학 하고. 출신이잖아. 전자공학과. 근데 서강대학이 가톨릭 그렇죠. 그쪽이거든요. 내가 아는 정보로서는 박홍신부. 예, 그거는 그 양반 홍 신부님은 좀 그 신부님 아니야. 그 정치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냥 예? 그래서 이 영세를 받았어요. 율리아라 하는 제가 그 정보가 많은데 율리아라는 이 영세명이 있고 그리고 불교도 이렇게 이 법명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아는데 덮으면은 그대로 이 부정을 덮으면은요 다 기억기억 다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의의 그 뿌리나무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올라올 때 이제 가지 방향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신부님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 백만송이 말이야 이 댓글을 다는 바람에 신부님도 나서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 불교에서 스님들은 잘 안 보이지? 그 지금 보니까 예. 그 지난번에 여기 그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예, 예. 여기에서 꼬이면서 그쪽이 지금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불자들이 나서서 어떤 그 액션을 못 취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전 그래요. 어떤 뭐 사실 영세도 받고 절에 가서 법명을 받을 수도 있지요. 예, 뭐 세례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뭐 어떤 종교를 가서 종교의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여러 종교에 발을 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딱 하나. 너희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라.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걸 안 지키면서 여기저기 이름만 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오늘 그 시국미사의 내용이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갸우뚱하면서 왔는데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딱 역시 카톨릭 신자를 만나니까 해석이 좀 되네. 예, 해석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기독교하고 카톨릭은 똑같아. 그렇죠. 개신교하고 카톨릭은 똑같이 기독교죠. 똑같은 기독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전하는 종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놔야지 못 건드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으로 사는 그렇죠. 사람이야. 우리 백은 하사장님이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면 이제 다음날 조중동은 북한 침묵 발언했다라고 예수님을 고소할지 몰라요. 수 발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수 발언. 우리는 그 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검찰이 어떻게니까 이제 2차 변경의 법원에 이제 올렸는데 이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렇죠. 근데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는 아무리 사법부가 그렇죠. 우리가 그 이때까지 물론 군사 독재 정권에서 쭉 왔지만은 자정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가 더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뭐 사법부에 대한 이 신뢰 판사들이 선언도 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검찰이 뭐 경상도 사투리 빠가가 아닌 이상, 일본 말이다. 참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거 보시면 다. 아니 증거가 이렇게 100만 건이 넘는데 100만 건의 증거를 보고 그 공소장 변경 안 해주면 우리나라 사법부 문 닫아야지. 내가 그 100만 건 깜짝 놀랐는데 그 일일이 그거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진짜. 세느라고 고생했을 것 같아. 내가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세다가 또 틀린다니까. 이게 100만 번째 이렇게 하다가 또 틀리쁘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를 검찰이 내가 생각엔 그 지금 수사에 그 윤석열 팀장이 완전 지금 쫓아내고 난 뒤에 네. 검사들이 도끼가 올라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네. 최동욱 검찰총장한테 그 온갖 더러운 누명 네. 씌워서 내쫓을 때 네. 이건 역풍분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 남자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건 건드렸어. 그래서 내가 볼 때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근데 윤석열을 또 건드렸어. 윤석열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던 네. 안희정 지사를 그때 구속시켰던 사람이야. 어? 감옥에 보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자르고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뭐 그 뭐라 그러나 역풍 부르라고 대형 선풍기 갖다 놓은 거지 이제 막. 그래서 지금 있는 정도의 이 수사검사에는 지금 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기가 있고 그리고 이 사표 내는 배짱 네. 이거는 이제 지지를 하는 거고 특검을 하자는 거는 이거 말고 또 있어. 그건 이제 지금 있는 데는 지금 일선 검사들 하시는 거는 하면 되고 열심히 우리가 국민들이 응원해서 지켜주면 되고 나머지 기타 네. 지금 검찰에서 수사 안 한 것 그렇죠. 그건 특검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게 합리적이지. 네. 새누리당은 이것만 됐으니까 나머지는 덮자는 거지 지금.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 네.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국정원 댓글, 국정원 트윗만 얘기하는 게 네. 아니거든요. 국정원이 주도해서 각 정부 부처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것 속에 댓글도 있고 뭐 트위터도 있는 거고 네. 그거 이외에 소위 국정원의 두 번째 범죄는 그 NLL 대화록에 대한 불법 유출, 그 다음에 왜곡, 편집, 허위 비방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검의 대상은 이 국정원의 댓글 트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주도해서 각 부처가 어떤 짓거리를 했나 그 중에 이 NLL 대화록을 누가 깠냐. 지난번에 우리 쌍규 선배님 얘기하셨던 대로 찌라시에서 봤다면 그 찌라시 정보 어디서 나왔냐. 이 모든 것들이 특검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새누리당에서는 뭐 이 정도면 공정한 검사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특검이 참네. 니네가 방해를 하지 말든가 그럼 방해를 하고 정말 지읒 쌍비읍 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공정 수사 아이고 정말 아유 안 돼. 자, 우리 릴렉스. 우리 또 망치 우인이 또 쌍망치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망치 들었고. 릴렉스. 릴렉스 하고. 자, 그러면은 광고 잠시 듣고 2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짧죠? 어쩔 수 없어. 팩트 TV는 어쩔 수 없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서 나누며 배울 수 있어야만 더 발전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EJ 생활협동조합 와우 EJ 다시 유료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장문 냈는데 노무현 대통령 얘기 빵이 돌아가지고 그렇죠. 야야야 씨발 우리 자 다 백진해 하지마 이렇게 애들이 선동했다는 얘기지.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노무현이 그 명패를 전두환한테 던져버렸지. 지역구 국회의원 노무현을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주게 된 거야. 그렇죠. 노무현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이 사건과 연루돼 있던 시 대표로 Dammi tre parole, sole, cuore, amore, dammi un bacio che non fa parlare. È l'amore che ti vuole prendere o lasciare. 쌍망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봤어 지금? 채팅했어요. 채팅? 쉬는 시간에 채팅. 방송국에 뛰어나시니까. 아, 우리 시청자들이 네. 저 팩트 TV 가면 네. 괜히 이쁜 척만 하고 앉아고 말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지금 내가 네. 뭐 밖에 나 있다가 김 대표가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되네. 프로가 지금 이 토크쇼가 되네. 그 오늘 지금 우리가 3번 만났어. 30판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세 번 만에. 네. 아니 그 사실은 제가 네. 이렇게 누구 초청 방송을 하면 주로 이렇게 듣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같이 하는데 네. 왠지 내가 주인인 척하고 오빠 얘기 듣는 척 막 하는 거야. 아까도 돼. 지금은 근데 알고 우리가- 보니까 내가 게스트야. 예. 공동진행 지금 공동진행자라니까 우리가 쌍망치. 예.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들이 내가 너무 이쁜 척만 하면서 말 안 한다 그래서 예뻐. 우리가 예뻐. 이 정도면 예쁜 거지. 이쁜 거야. 이쁜 척이 아니라. 나는 이쁜 척이 아니고 이뻐. 이뻐. 예, 그리고 말 많이 했습니다. 저 어. 오늘.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정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제 옆에 있는 캐릭터가 TK 정의의 저울이랍니다. 제가 저울이었구나. 아 맞네. 저울 맞네. 그래서 신 PD가 무식한 이상규 진행자라고 제가 한 쪼크를 먹었습니다. 그래요. 요즘 신 PD가 이 프로그램이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아, 왜요? 왜냐하면은 망치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청자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팩트 TV가 이제 장사될 때 쫙 끌어야 되거든 우리가. 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쌍규 망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 우리도 쫙 해가 이양 방송하면 많은 시청자들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그건 중요한 거잖아. 사랑받는 건 중요한 거니까. 신 PD님 참고로 그 쌍규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망치 부인으로 검색했더니 안 뜬대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글에 쌍규와 망치 부인의 쌍규와 망치 바로 오케이, 부인의 오케이. 지금 사인. 그 불타는 토크쇼라고 고쳐주시면 미남인데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 나이가 몇이에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당신보다 당신 밑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다는 10살은 어려 보이지만. 어린 아들만 좋아하고 말이야. 지금 그러면 여보. 안 돼. 예? 아니. 저는요, 젊고 잘생긴 남자한테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제 취향은 쌍규 오빠예요. 네. 절대 이거 우리 마누라 지금 대구에 있는 마누라 들으면 또 큰일 나. 아니, 저기 가을하우 사비님, 전 절대, 절대, 신 PD님한테 아무 마음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나냐? 네. 자, 이분은 이제 아까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친이 부대들의 이 비열한 충성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분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댓글 너무 짧다는 이야기 있어. 우리가 지금 방송 시간이 1시간 반이잖아요. 네. 근데 망치 부인은 보통 방송하면 한 몇 시간 정도 합니까? 3시간 하면 매니저들이 왜 이렇게 짧으냐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댓글 다는데 너무 짧다. 망치 부인은 3시간 정도 하는, 저는 3시간 하면은요, 방송 못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팟캐스트라는 게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듣는 네. 거잖아요.
근데 1시간 반 이상 넘어가면 안 안 들어. 너무 길어. 예. 짧고 예. 이렇게 임팩트 있게. 팩트 있게 임팩트. 그래서 이제 1시간 보통은 반으로?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지금 생방송을 들으시고 망치 부인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계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확장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지하철에도 우리 방송을 보면서 킥킥킥 이런 그렇지. 게 나타나면은 바로 그때부터는 특검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다 된다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좀 그럼 우리가 제가 우리 좀 더 공격이 좀 노력해야 돼.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돼. 공격이 예. 부족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3시간 해보면은 다른 국민들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네. 믿고 최근에 그 시정연설 했잖아요.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영접을 이렇게 보면은 국회에서는 사무총장이 나와야 돼. 지금 그래픽 나오는데 예. 내가 제일 신기한 건 저 옆에 있죠. 지금 뭐 다 있는데 저 윤상원 그 원내 수석 부대표거든요. 예. 나는 저 양반이 왜 나왔는지도 이해를 못해. 지금 소위 말하는 친박의 실세인데 검찰 결과든 뭐 정보가 저 양반 제일 빨라. 그렇게 기자들이 저 양반 취재한다고 최경환 원내대표한테는 잘 안 가. 저 양반한테 가갖고 뭐 물어보면은 하루 전날이든 뭐든 간에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공소장도 미리 읽었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야기를 읽은 해주는 거지. 저 양반 원래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알죠? 몰라요. 왕씨 부인 그것도 모르나? 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봤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예. 딸하고 결혼한 사람이야. 이혼을 했지만은 당시에 전두환 딸하고 예. 전 효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딸하고 오케이. 결혼을 했어요. 아하. 감 잡았어. 네. 오케이. 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양반이 나타났는데 지금 그 옆에 보면은 정진석 저 양반이 옆에 하도 붙으니까 탁 친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누가? 저 지금 손 보면은 탁 친 거 나오거든요. 손으로 밀은 거야. 근데 저거는 국회법 이렇게 대통령이 할 때 의전 절차로 치면은 네. 사무총장이 하는 게 맞거든. 근데 그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물러나라. 그렇게 물러나라고 이 양반 또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어. 뭐라고요? 나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 원래 친하긴 친해요. 근데 페이스북에 의전 절차상 그런 거니까 이제 좀 나대지 마세요. 크크크 있겠는 거야. 누가? 정진숙 사무총장이 맞은 사람이? 아이고 저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윤상 밀려진 사람이? 밀려진 사람 보고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한 거야 페이스북에 나대지 말라고. 의전상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 네가 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친박 친위 부대 중에서 윤상현 이 양반이 제일 새누리당에서는 제일 1번이에요. 여러 타에 있는데 저 양반이 지금 발표든 그리고 여러분 뉴스 보면은요 최경환 원내대표의 그 TV에 인터뷰 나오는 것보다 제 양반이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사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누나라고 이야기한다. 진짜 누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박근혜 대통령이 누나라는 호칭을 인정해주는 참 대단해. 나는 그런 누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나는 왜 없지? 그래? 나도 박근혜 누나 이렇게 하면은 되는가? 왜? 왜 말을 안 해? 왜? 예? 잡혀갈까봐 말을 못하겠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또 잡아갈 것 같아. 이게 친박 실세죠,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최노 그 검찰총장이 전두환 그 전체는 비자금하고 있는 거 다 지금 한수의 계획을 다 했을 때 이 양반이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리고 이 양반 이혼할 때도 자기네들한테가 허락을 받았다니까. 허락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후가 50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우리 방송 시청자들한테는 내가 미리 얘기한 게 하나 있는데. 뭔데? 이야기해봐. 왜? 여도 한 개 풀어줘. 이 동업자 정치로 지금 해야 되지. 그것을 하면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작년에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그 잡혀가는 건 내주고. 네,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관계의 비밀을 나도 몰랐는데 일단 딱 그 방송 하다 얘기가 나와 버렸어요. 그냥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친박 친이가 왜 싸우는가. 네. 그러면서 친박은 구 전두환계와 관계가 있다. 이 박정희 전두환 때 군부 독재에 추종했던, 그러니까 그 복종했던 자들의 네. 그 이 것이고, 이 친박은 소위 김영삼 이후에 네. 이 재벌들이 형성이 되면서 재벌이 네. 권력화될 때 네. 그때 드러난 자들이다. 네. 그래서 얘네들의 권력 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윤 머시기가 그 전두환 사위였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군부파와 재벌파의 대립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었거든요. 군부파하고 재벌파. 예. 일명 또 그렇게도 볼 저는 수는 그렇게 있죠. 아니 그걸 그렇게 이게 볼 딱 수는 있죠. 방송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시청자들이 관련 뉴스를 쫙 네. 올려주시더라고요. 이 양반도 또 있고 여러 사람 지금 많아요. 많은데 저번에 그 손병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도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 이걸 또 이 양반이 부르짖은 거예요. 내란 음모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뭐 민주주의 헌정질서 위배 이래가지고 이거 박정희 전 대통령 34기 그 추도식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무슨 저기 아까 웃는데 네. 청와대에서 오늘 시국 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면서 종교 행사라는 게 무슨 뭐 감사와 뭐 은총을 구하는 거 아니냐. 그럼 지네들은 왜 했대 그거? 뭐 추도 모임에서 무슨 독재가 더 낫다는 둥 그거 왜 한 건데? 그리고 지금 이제 비열한 충성 경쟁에 있는 사람들 순수대로 지금 하나씩 지금 저희들은 누가 근거 없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나오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있어요. 신봉사 의원이 아니고 심학봉 의원이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아버지 대통령 각하. 옛날에 그 북한에서 김일성 어버이 수령동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식 표현하고 거의 비슷하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버지 대통령 어버이 수령 뭐 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더 기절초풍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제 동네인데 경북에 그 남유진 구미시장 박정희 대통령 96주년 탄신제요. 탄신제. 이름 또 그 행사명이 구미시 예상이 탄신제라. 막 당군이야 막. 예. 그리고 반신반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반신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고 하늘에서 내렸다는 말 빼 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반인 반수 아니고? 잘못 썼겠죠. 이게 나는 이게 그 반신반인이 아니고 나는 반신반이다 반이. 그러니까 반신반이거나 아니면 반인 반수 그 이 잘못 이야기한 게 알겠지. 잘못 쓴 것 같아. 내가 생각에는 이거 내 생각에는 한문을 잘못 써갖고 이 잘못 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나 이거는 이건 신인데 그러면은 혹시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져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까지 국가의사가 나왔나? 아니 그러니까 의록이 성경책을 이만큼 두껍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 정도인데 지금. 그 집안이 이상하게 왜 그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발언 하지 마. 나중에. 아니 어느 집안인지 얘기 안 했어. 내가 지금 어느 집안인지 확실히 얘기는 안 했고. 아니 그냥. 근데 이게 내가 96년은 이게 탄신했다는 거는 부처나 성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난 나는 탄신자라는 말을 못 나는 들어봤어요. 이거 기독교나 이런 종교로 치면 십계명에 이거 이 기독교인들 이거 보면 진짜 깜짝. 아니 그러니까 뭐 절에서 혹시 탄신자 같은 걸 그걸 지내요? 알지. 우리가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령 부모님 돌아가신 네. 부모님의 탄신제를 절에서 지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 표현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표현을 안 쓰지. 탄신이라는 거는 성인들한테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또는 성탄절처럼 성인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 우리가 공히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이 사람들이 있는 건 성인이잖아, 성인. 그러니까 왜 그 저기 뭐야 유럽에서 왜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의 생일날을 가령 발렌타인데이가 그런 날이잖아요. 성 발렌타인의 생일을 그러니까 기원해 저기 해가지고 뭐 사랑을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정희를 성인으로 보는구나. 성인 반일로 보는 거지. 성인. 그러면 성인 반일로 볼 때 여기가 성인으로 올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진짜.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동상 보면은 여러분 구미나 이렇게 하면 동상이 김일성에 있는 동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형태가. 그러니까. 근데 이 중요한 크기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저는 김일성 그분도 싫어합니다. 근데 그와 똑같이 신격화되는 어떤 신격화도 싫어요 나는. 그렇죠. 신 말고는 공인된 이제 이런 건데 조금 또 그래, 공갈심에 우리 시청자가 또. 이런 얘기했네. 예. 유신교. 어? 이제 유신교인가? 그러게요. 유신교인 예. 것 같아요. 예. 예. 유신교? 야 이게 문제되고 이런 식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충성 경쟁을 하는데 도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악건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진태입니다. 검찰총장이 아니고 김진태입니다. 김진태. 이 양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잘 몰라.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 사람? 나도 아, 난 모르고. 내가 원래 춘천 사람도 좀 아는데 원래 이 양반 사람들이 되게 64년생이에요. 64년생. 아니 그러니까 원래 춘천 사람들이 되게 좀 그 약간 문학적인 감성이 있고 그리고 되게 신사적인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이상해. 이 양반이 이 원래 강원도 춘고 출신들은 안 그런데. 아니 그 충고 출신 아니에요. 비춘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은 경북입니다. 성주고. 그래서 그리고 군 생활을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이제 합쳐진 거죠. 보수적인. 근데 뭐 감이 오네요. 보수적이라고 해서 그 나쁜 건 아니거든 실제로. 우리가 저는 그렇게 보수적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아주세요. 왜요? 네. 아무한테나 보수적 이러는 거 아니죠. 이건 개그적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 그런가? 근데 이 양반이 이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요. 이 자서전도 좀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라. 멋대로 사는 거지 지금. 강원도 출신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행세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앞으로 너는 경북 출신이라고 해야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양반이 대학 다닐 때 80년에 대학을 5공화국 시작할 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양반 또 자기 이렇게 책에도 그런 이야기 80년 대학 들어갔는데 백기환 뭐 송건호 책만 읽었다 나도. 그리고 특히 자기가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었는데 그게 반민특위의 이승만의 방해 공작으로 와야 돼요.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국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자기 자서전에 나와. 자기 그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 이렇게 언급해놓고 지금은 뭐냐면은 대필이구만. 예? 딴 사람이 쓴 거지.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대피랑 이건 모르잖아. 아니 안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던 말을 왜 자서전자 쓰고 딴짓하고 그래. 내가 하나 가르쳐줄까? 내가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거 가르쳐줄까? 뭔데요? 요 표현을 잘 써야 돼. 뭐를 이야기할 때 논리적 의심이 간다. 합리적 의심이 간다면. 합리적 의심이 간다.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해봐야 대필할 거야 이게 아니고 대필할 논리적 의심이 간다. 이 전형적인 지금 이 법률적인 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내가 취소. 대필이구만은 취소고 네. 딴 사람이 쓰지 않았겠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그렇지. 역시 똑똑해. 야, 빨리 받아들이지.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김진태는 이걸 또 볼 수 있다니까. 이것들이 나를 내가 또 나중에 기자회견 또 저 팩트 TV에 쌍망치라는 그 종북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아니 있으니까. 그게 그 김진태 자서전이에요? 나 누군지 몰랐지. 김진태 이 양반이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의 221쪽에 나와. 우린 조사를 또 잘하잖아 내가. 조사 잘하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사법고시를 하고 이제 계속 검사 17년 공안검사를 했어 공안검사. 근데 내 마음 이야기 이 양반 지금 양력을 제가 이야기해 주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 이제 발언을 이렇게 봤을 때는 시청자들이 예.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 하는데 진짜 멋대로 사네. 그렇지 맞지. 지금 이 책이 지금 이 양반 그게 심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사는. 지금 내가 보니까 멋대로 사는 거야. 멋대로 일배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멋대로 이런 표현을 나는 해도 될 것 같아. 난 그런 말 잘하는데 멋대로 처지끼는 거야 지금.
지 멋대로. 지 멋대로. 경상도 말로 처짓긴다는 이야기거든. 일베 멋대로. 예. 그래서 옛날에 일베 그거보도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은 원래 이 성향은 옛날엔 또 이 깜짝 놀랐건데 진실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파견 근무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송기인 신부의 정책 보좌관으로 파견돼서 일을 했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양반 양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중에 그거 있습니다. 과거사 그 진실과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파견 근무에서 그 위원장. 그리고도 이러고 사는 거야 지금? 그게 이제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비열한 근력욕이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거기서 이제 근무하고 난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아.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 공작으로 친일 청산이 실패됐다고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 여기 나왔다가 또 나중에 이 책이 똑같은 책에 221쪽에는 또 어떤 이야기 놓냐면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 국가를 수립하여 전쟁을 치러냈고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산업화를 가장 단기간에 이뤄냈는데 그것이 과연 부끄러운 역사일까? 여기 나오는 게 진보 세력의 이런 패배주의 자학사고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또 생각한다. 이 책이 이제 똑같은 책에서 달라지고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신 평가를 하면 이런 거지. 패배주의적 자학사건, 예? 비판하고, 친일 세력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만큼. 여러 명이 썼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네요. 네.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 대필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 쓰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외국 보수 세력의 지금 아이콘입니다. 제일 지금 뉴라이트 그리고 어버이 연합 이런 데서 제일 좋아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특히 통합진보당 국회에 이제 이 질문할 때 통진당 세력들 결별하라. 너는 통진당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전에 홈페이지 15명 왔거든. 15명 정도 왔는데 그거 하고 난 뒤부터 격려에 일베들이 쫙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1,500명씩 격려 막 댓글이 달리고 300개, 400개 달린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뭐가 왜 또? 사람이 헛된 것에 빠지면 정도를 벗어나서 변질되어 가죠. 그래서 이 양반이 가장 지금 국회에 입성하고 난 뒤에 초선 의원인데 가장 뉴스 메이커라. 뉴스에 계속 떠. 지금 그 국회 강기정 누구한테 묻었는데? 아 죄송해요. 예. 제가 소리를 줄이려고. 예. 최근에 강기정 의원 그 경호원들한테 맞았잖아요. 우리 강기정. 강기정 의원이 맞아요. 그 이제 대충 이야기한 또 국회에서 또 새누리당에서 뭡니까 이머식이 의원이 그거 뭐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해가 국회 본회의 지금 그 잠시 파행이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전에 김진태 새누리당에서 강기정 의원 그 폭력 사건 경호원 폭력 사건 이럴 때 발언자로 대항마로 했는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에요. 근데 김진태 의원이 이거 하다가 이제 자기 이미지 더 구기질까봐 나는 못하겠다. 거절을 한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죠. 예?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번에 박범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 국가보안법만 전공했는 것 같아. 예? 프랑스에 가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겠다 하고, 망치 부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가? 누가요? 그 김진태 의원이. 종북이잖아. 그거 보면 완전 체제 수호의 천병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볼 때는 망치 부인은 완전 의본 바이러스나. 일베에서 저에 대한 발언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일베를 상주하면서 거기 스샷을 다 떠서 그냥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일베에선 저에 대한 언급이 요즘에 안 나와요. 고소고발이야? 망치 부인도? 제가 이 특별한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사냥 전문이야. 그러니까 왜 무슨 뭐 저작권 위반했다면 저작권 위반한 사람 계속 추적해가지고 막 고소하고 그러니까 뭐 모욕이다 이러면 그 사람들 다 악플러들 찾아가지고 연예인 악플러들 찾아가지고 때려 고소하고 이런 전문가를 내가 근데 그거를 비용을 그러면 대야 되잖아. 개인적으로 돈. 그런 분들은
돈을 요구 안 해. 선임료 없어. 왜? 걔네들 다 잡아가지고 걔네들하고 서브로 보는 거지. 타협해서 뚝 켜서 얼마 내놔라. 그러면은 그거로 내 변호사 수임료를 하겠다. 그쵸. 똑똑하네. 그래서 왕치분 보고 저는 원래 똑똑하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는 거는 한 푼도 원하지 않는다. 다 가지셔라.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하시는 그 개하는 방법이네. 예. 안 그러면 115만 명이 왜 조용하겠어. 내가 팟빵에 악플 난 것도 내가 다 저기 추적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조용한 거 아니야. 그래도 몇몇 강심장은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냥 모르는 거지. 우리 방송 안 들은 거지. 아유, 다 앞으로 떴는데. 망치 부인이 그 전문 추적 변호사를 지금 두고 있답니다. 자기 그 희야에. 예? 뭐 휘하는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두고 있으니까 댓글을 아주 우리가 아니 내가 소송비가 한 3년 동안 한 5천만 원 들었어요. 5천만 원? 네. 그래서 그 이번에 한번 쫙 모아가지고 그 좀 건수 센 애들은 내가 직접 따로 민사소송 들어가가지고 소송비 좀 마련하려고. 네. 이거 근데 이 비판을 우리가 하더라도 내가 그 댓글을 봤거든. 댓글 봤는데 이 근거 없는 게 많아. 근거. 그래서 나도 댓글 달 수 있잖아. 왜냐면 내 계정은 아니지만 내가 그 댓글 다는데 내가 몇 건은 신고했어. 내가 팟빵에. 왜냐면은 이 동지적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 의리가 우리가 넘버 3 있잖아. 오빠 짱. 불사조 정신. 우리가 같이 힘들 때는 같이 하고 그래 팟빵에 내가 딱 신고했지. 그 5명은 제가 볼 때 우리 방 블랙이야. 아 그런가? 블랙 걸려서 그런 거지 뭐. 예. 아유 찌질해 진짜. 저는 찌질이 진보는 제일 싫어합니다. 찌질이 진보. 예? 근데 이게 돌아와서 네. 이 양반 발언이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봐. 이 담임쌤 이 쌤 자체는 경상도 사투리죠. 담임 선생님. 담임 쌤이 정교조는 아니어서 아직 희망이 있다. 이거 5월달에 발표했어. 자기가 정교조 자기 아들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 자기 아들 예, 예. 담임 선생님이. 그렇지. 그리고 6월달에 국정원장이 종북 세력 맞서는 사이버 공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뭐 잘못이냐? 자, 다 읽고 지금 코멘트 해봐요. 안돼 나 코멘트하면 잡혀갈 것 같아. 그러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데 주임 검사가 하필 운동권 출신 검사에게 맡기냐? 이거 그것도 김진태 발언이구나. 6월. 그리고 이석기 사건은 종북 세력을 뿌리 뽑으라고 하늘이 준 기회다. 8월달. 9월달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래서 애국 보수의 누리꾼들 특히 일베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야기한 게 국정원이 왜 댓글을 달 수 없느냐. 인터넷 사이버에 피하 구분이 없고 심리전 대상에는 국민들에게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통진당 파리 지부 파리 수십 명이 모여서 했단다. 이 대한민국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정 사증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서 헌재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걸 보고 내가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도 보면 이제 충성이지 충성. 이거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 같은데 보면 예. 말이에요. 왜 사실 일본 놈들보다 일본 놈 앞잡이들이 더 설치잖아요. 수구. 우리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순사들 이야기하자. 순사가 더 악질적이지. 설치고. 어. 그러고 또 무슨 기억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꼭 그 오른팔 노릇하면서 막 설치고 다니는 그런 얍삽한 놈들이 있지. 있잖아. 얍삽한 놈들. 그 회장의 눈에 예, 들기 위해서 막 예, 온갖 비열한 예. 짓을 막 하다가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참 이렇게 뭐랄까 그 비참한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종말 자체가 끝이 별로 좋지가 않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야. 그냥 드라마 얘기한 거지. 드라마 이야기한 거죠. 띄워주니까 좋다고 설레발치다가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가만 보면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도 애정결핍이 아닌가 싶네요. 애정 결핍. 이거 독특한 해석이다. 내가 볼 때 애정결핍이야. 왜냐하면 그 소위 그 일베 애들도 보면
결국은 그게 애정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랑과 관심을 못 받아서 막 사고를 치는 거야. 예. 욕이라도 먹으면 관심을 받는 거니까. 이건 내가 볼 때 성장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내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아까 그 영화 주인공 예. 얘기한 거 예. 드라마 주인공. 오해하지 마. 예, 오해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초선 의원을 할 때 공천을 받을 때 원래 그 친박에 있는 춘천 지역에 조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지역 기반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출판 기념회 할 때도 축사,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축사들하고 편지도 주고. 그러니까 춘고 출신들이 이렇게 딱 판을 다 짜놓고 이제 다 하는 데에서 예, 원래 지역에서는 춘고 출신이 아니, 아니니까 비춘고지, 이 그러니까 양반이. 춘고 출신이 아니니까 과잉 충성할 수밖에 그리고 없겠네. 고향도 정확하게 치면은 강원도가 아니고 강원도가 아니죠. 아버지의 기준으로 치면은 생활은 그걸 같이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쪽 상부로부터의 공천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 달려 있죠. 아유, 그러면은 지금 안 상황에서는 됐다.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정치적 기반 자체를 서울에 와서 중앙무대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컨텐츠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를 딱 만든 게 뭐냐면은 이게 종북이구나. 종북으로 장사해야 되겠다. 이게 전형적인 내가 김진태 의원은 종북 장사꾼이에요. 종북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 정치 마케팅을 자기 시기로 하면은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왜냐면 매일 자기 발언한 거를 TV나 뭐 조중동에서 다 달아주니까. 그러면 얼굴에 이제 인지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초선 의원이라서 네. 뭘 모르는 것 같아. 똥이 쉽게 따지면은 경상도면 네.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모르고 설치고 있는 거야. 뭐냐면 사실 인터넷에서 가령 이제 제가 우리 남편이 정치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방송을 하루에 몇만 명이 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방송이 무슨 우리 신랑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네. 오해들을 해. 네. 근데 실제로 그 몇만 명 중에서 우리 동네 지역구 표는 정말 0.05%예요. 1%가 안 돼. 표 없지? 0.5%만 우리 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1,600명이 들어와서 본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0.5%면 80명 와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춘천 사람들이 볼 때 그 인터넷상에서 인기 올라가고 막 클릭수 높아지고 댓글 달리는 거 그거 다 남의 표야. 네, 거기다 맞지. 10대 애들 표야. 국정원 똘마니들이 막 가서 격려해 주는 거지. 실제로 춘천에서 뿌리를 내리셔야지. 아유. 그래서 또 이 양반이 또 이 공공연하게도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홍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 옷에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걸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줬는 뭐야. 이걸 가지고 보좌진하고 막 기자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우리 VIP, 여러분 VIP 아시죠? 대통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일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 VIP인데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신경 쓰고 있다. 열심히 하자. 이런 거죠. 하긴 뭐 그 당은 또 뭐 공천만 받으면 네. 지역에서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꽂으니까 네. 워낙 그 낙하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뭐 공천만 받으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 양반 제일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양반 정치 마케팅을 하는데 이 양반이 자꾸 이제 충성에 가열한 충성, 비열한 충성을 해서 자기 인지도도 높이고 지역 기반이 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이걸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덕목 자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공안검찰을 제가 볼 때 예. 이거는 춘천 시민들의 수준을 너무 얕본 거야. 그런가? 그러니까 그 당으로 공천만 받으면 네. 자기 자기 또 재선되고 뭐 잘 나갈 수 있다는 강원도도 좀 보수적이니까 대구, 경부가 그렇죠? 똑같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춘천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선비적이야.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좀 정서적으로 약간 좀 섬세한 사람들인데 뭐 공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천이 곧 그 당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17년 동안 이 양반이 했던 공안검사의 경력들을 국민들한테 호흡을 할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이 양반을 어필해 주는 것들이 진짜 길게 갈 수 있는데 필요한데. 단기간에 아까 망치 부인이 이야기했듯이 요거 이렇게 눈앞의 하면은 인기에 표 눈이 없어. 어두워서. 표 없어. 모르는 거야. 예.
이걸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그거거든요. 네. 막 언론에 나오고 막 사람들이 알아봐 주면 와, 날 알아봐 주는구나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알아봐 주지 않는 데를 훑고 다녀야 네. 되는데 그냥 뭐 잘 하시란 얘기지 뭐. 그래서 이 헌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은 헌법에 그러니까 자유체제,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근데 헌법에 우리가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다 보장이 되어 있잖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게 그것도 체제 프랑스 가서 프랑스 가서 그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말 있잖아요. 프랑스 가서 집회 시위했다고 막 대가를 치르겠다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프랑스 혁명사 이런 것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생각에는. 프랑스가 저도 그 프랑스를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감명 있게 받은 건데 내가 갈 때가 지하철에 파업이 됐어. 우리는 그나마 서울 시민들 막 짜증 내잖아, 출근이라 할 때. 근데 내가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짜증 안 나시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이 양반이 하는 것들이 왜 짜증이 나냐고. 내보고 되게 당황스럽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미친놈으로 보이겠지. 한국 사람들이 나도 나중에 약자가 되고 저렇게 그렇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참아야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때는 저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대 정신이거든. 그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표현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그것도 과감하게. 그래서 내가 이 국회의원 품격 자체로 완전 어떻게 보면 쪽딱 깐 거야, 지금. 예? 이 국회의원 수준이 이것 빼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석봉 앞에서 붙들고 설친 경, 그렇지. 예. 붓을 꺾은 경우가 뭔가. 그래서 이거 뭐라 이거를- 그래야 돼, 예. 이거 진짜. 이 양반은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 시사평론가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끝까지 이 양반의 발언을 추적을 해서 네. 우리는 이 맞짱을 한번 떠줘야 될 것 같아, 이 양반은.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네. 얘기해서 관심 없어? 관심 가져주는 것 자체가 너무 띄워주는 거라고 봐요. 아, 그런가? 예. 사실 이거는 관심 종자잖아. 네. 관심 받고 싶어서 환영하는 거거든요. 관심병 걸린 사람이지. 그럴 때 우리 방송에서도 막 관심 받고 싶어서 악플 따는 애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최대의 복수 무관심. 무관심? 못 본 척. 환장해. 나중에 막 빌어. 제발 강퇴 좀 시켜주세요. 블랙 좀 달라고. 그럼 또 김진태 의원이 제발 나를 좀 정부 그 국회의원 100 국회의원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난 이제부터 관심을 끊겠어. 망치 부인은 관심을 끄고 저는 끝까지 그래도 혹시 합니까? 이런 헌법을 무시하는 그리고 국가보안법만 아는 그래서 저는 이 체제 자체를 지켜내는 것들이 사실 잘된 국가 거예요. 망신이죠.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예. 그 집회한 재불 한인들한테 그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거 사실 프랑스인들한테 진짜 국가적인 망신이지. 예. 아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뭐 정리 한번 벌써 또 맞춰요? 이제 맞춰야지. 다른 지른 거 나오면 이제 마칠 때 지금 거야 지금. 그 밑에 화면 있잖아 지금. 928명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정기후원 제작됐다 하면 이제 이 마치라는 거지. 예? 그렇구나.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 1, 2부, 항상 1, 2부입니다. 1부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정치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 번째, 3세판 호흡을 맞춰봤는데 계속적으로 망치부인하고 저희는 진화를 하겠습니다. 진화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오늘 그 망치부인이 이제 방송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뭐 지난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명박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를 왜 박근혜 대통령은 끊고 가지 않는가? 여기에서 둘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또 우리 천주교 그 사제단께서 우리 민족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늦게 깨닫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쌍교 오빠의 해석을 듣고 깨달은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지금 나를 키워주는 거네. 아, 정말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 말씀만 제가 들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웃고 삽시다, 제발. 그리고 웃고 살아야 되고, 웃어야지 뭐 일이 되지. 맞아요. 웃고, 웃는 사람은 나중에 투쟁은 이긴다니까. 즐겁게. 투쟁은 즐겁게. 자, 이상으로
쌍교와 망씨의 불타는 이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렸고요. 예,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후원 가입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쌍교 오빠와 함께 시간 만들어주신 신PD님,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금요일의 외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